자, 이 앞전에 얘기, 공예편, 그리고 또 당궁편 일부를 했죠. 근데 오늘은 또 이어서 당궁편에서 현대생활에 우리가 얘기라는 책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옛날에 A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요즘같이 자유분방한 시대에 A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요즘에도 필요한 이런 현대생활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궁편에 나와 있는 고식지계라는 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고식. 고식지계. 여러분들 이렇게 네자로 써져가지고요. 가운데가 갈지자가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지자. 가운데처럼 이렇게 갈지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거의 다 뭐뭐의 고식의 계책. 여러분 뭐냐면은 미봉적인 계책, 임시방편의 계책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편한 것만을 택하는 일시적이며 임시변통의 계책을 이루는 말이 고식지계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디냐? 얘기 당궁편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고자는요,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그것도 잠시, 우선 고자라고 돼요. 문장에서, 한문 문장에서 제일 앞으로 나오면은 우선 잠시라고 해석을 하지 시어머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식은 쉴 식자입니다. 쉬다 이거예요. 우리가 휴식하잖아, 휴식. 그때 이 식자가, 휴게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휴식할 때에도 이 식자를 쓴다는 거. 자식할 때도 물론 쓰겠죠. 그 다음에 갈지자, 개자는요, 새말개. 그래서 너 계산이 틀리는데 할 때 개자가 이걸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식의 계책, 임시변통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들 공자 그 수제자 중에서 공보다 45살 아래에 했던 정자라고 있죠. 정삼이조가 이름이. 정참이라고 읽어요. 왜? 석삼이니까. 참여하다 그러면 참이고 세계를 말하면 삼으로 읽죠. 정삼이라는 제자가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라든지 자식들이 이렇게 옆에서 들어놓여 있어요.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구석에서 촛불을 잡고 있던 동자가 뭐라 하냐? 나으리, 지금 아파서 드러내는 자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메 그때서 느낀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자식들도 자식들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너만 그것을 지적하는구나. 맞아. 내 자리가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훌륭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부 자리는데 제후의 자리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덕으로 하고 소인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임시변통으로 하다. 이제 이 대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무엇을 구했냐? 정도를 따라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꿨다고 그래요. 이제 대자리로 바꾼 거예요. 그 자리가 아름다우니까. 근데 자리를 옮겼는데 바로 편안히 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자리를 바꿨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보면 역책이란 말이 나와. 바꿀 역자, 대자리 책자. 그럴 때도 죽음하고 관련된 글자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요거 얘기 당궁편에 나와요. 그래서 일시적인 계책이다 해서 올해는 고식이라고 두 글자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유일한 것인데, 우리가 눈앞에 이익만 보고 아름다운 계책을 모르고 덕을 해찬다. 이럴 때에 고식지계란 말을 쓰는데, 참고로 고식은 부녀자나 아녀자를 가리키는 말도 고식이란 말을 쓰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고식지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미봉책 알죠? 미봉책. 우선 터진 데만 살짝 꼬매는 거예요. 그게 미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미뱅척도 임시변통인 고식지계와 같은 말이고, 우리말로 뭐 이런 말 있죠. 은발에 오줌 누기. 우선 발이 얼었는데 잠시 오줌만 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것도요, 한자가 먼저 났다는 거예요, 한문이. 어떻게 해야 돼? 동족방뇨. 을동자, 발족자. 그 다음에 녹방자, 오줌 요자. 은발에 오줌 누기, 동족방뇨를 풀어가지고 은발에 오줌 누기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할 거다. 고식지계 이제 잠깐이나마 뜻을 알았죠. 그 다음 봐보죠. 태산태양목계라고 나오네요. 뭔 말일까요? 클태자네. 그러죠. 그 다음에 몇 산자. 그 다음에 무너질 퇴자예요.
그 다음에 들보량, 그 다음에 나무목, 그 다음에 무너질 궤. 풍기할 때 궤자잖아요. 자,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꺾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째요, 이 말은. 태산이 꺾어불고 대들보, 양목이 궤, 무너져버렸다. 이 말은 한 시대의 스승이나 존경하는 인물의 죽음을 비유하여서 이르는 말이 바로 태산퇴양목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태산퇴 양목계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의 스승이라는 안중근 의사 같은 또 함석헌 이런 양반들. 예, 요즘은 뭐 이렇게 스승이 저 같은 사람은 스승이 아닙니다. 선생이죠. 요즘은 선생은 너무 흔하잖아요. 아니 뭐 한문 선생, 서예 선생, 뭐 종이접기 선생, 공예 선생이라고 선생은 너무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를 잡아줄 민족의 스승. 정말 그 양반 말 한마디 하면은 도덕성이나 인성이나 모든 면에서 앞장서가지고 뺄 수가 없구나. 이런 양반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참고로요, 이 공자님이나 예, 이런 양반이 돌아가실 때 이 말을 써요, 많이. 공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요, 논어 보면 나오잖아요. 손을 등 뒤로 돌려갖고 지팡이를 끌면서 문 앞을 거리면서 태산이 무너질란가, 대들보가 꺾어질란가, 철인이 병들려나 하고 노래하면데 자신의 죽음을 이겨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태산이 노나라에서 가장 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태산이라는 것은 참고로요, 중국에는 동쪽에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국에서 제일 큰 산을 오악이라 그래. 예, 그리고 일반 산을 산이라 그러고 산보다 좀 험한 산을 악이라 해요. 우리나라에도 치악산, 설악산, 과악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일반 산보다 좀 올라가기 험해서 악으로 썼구나. 이 정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에서도 오악이라고 했잖아요. 오산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래서 중국의 한 가운데 있는 산이 어디냐 하면 숭산이요, 숭산. 거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밑에가 소림사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숭산, 소림사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소림사가 있고 오른쪽에 동쪽에가 있는 게 뭐냐면 태산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화산이라고 있어, 화산. 굉장히 잔도도 위험하고 서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정안이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거. 또 우계 북경 옆에 바로 밑에 들어오면 항산이라고 있어. 북악이요. 그 다음에 남악은 호남선, 호남성. 장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죠.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형산이라고 있어. 이거를 우리는 5개를 오악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프지 말할 때 태산, 태, 예, 양목, 괴 이렇게 쓰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보시죠. 서화지통이라고 나오네. 문편에 서화지통 뭔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신 분도 있어. 예, 여러분들 아다시피 공자 제자 중에 45살 아래가 정자라게죠. 근데 44살 아래가 뛰어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자하라고. 자하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유가 있잖아요. 이 두 분이 공자의 가장 문학적인 것을 많이 재능을 이어받아가지고 후세에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하하고 자유 밑에서 문학은 자하, 자유, 뭐 정치엔 자공과 자로와 연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죠? 이 공문 10철. 공자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성인들 10명을 뽑을 때 제자를 그걸 공문 10철이라고 해. 그 중에 한 분이요. 근데 이 자라는 양반은 원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복상이요. 성이 복시고 이름이 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학으로 뛰어났다겠죠. 그래서 자유, 언언이라고 하죠. 그 사람하고 두각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 사람 자하, 우리가 말하는 복상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역사에도 말하는 이극, 그 다음에 오기, 그 다음에 전자방, 당감, 목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가르칠 때 저쪽에 신장 이구로 넘어가는 데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에 어디입니까? 신장성. 클란만 사막이 있는데 세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 거기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쪽이 어찌냐 그러면 중국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거기서 가르칠 때 아들이 죽어버렸답니다. 자기보다 먼저.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 천붕이라고 해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죠. 그래갖고 산에 묻어요. 근데 내 자식이 죽으면 어찌입니까? 가슴에 묻어. 그래서 부모들이 대자녀가 죽으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살더라도 어째요? 슬픔에 살고. 근데 부모가 지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져요. 근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가지고 하도 슬퍼서 울다가 눈이 멀어버리라고 그래요. 눈이 멀어가지고요. 소경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아픕니다.
서하했을 때 이런 고통이 왔다 해서 서하지통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앞을 못 보고 눈을 잃어버렸다 해서 상명지통, 이런 말도 같이 쓰는 거예요. 또 서하에서 눈물을 흘렸다 해서 서하지루, 그 다음에 자하지루, 그 다음에 뭐 참적, 뭐 곡자의 상명, 단장지혜. 단장지혜가 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하에서 자하가 제자를 가리킬 때 자식이 죽어가지고 눈이 멀었다 할 때에 서하지통의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위나라 문우 있죠. 위나라 문우의 스승이 됩니다. 또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앞에 이야기했던 서하지통이라든지 또 태산태, 양목괴,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그러죠. 임시적인 변통, 고식지계, 이런 말들도 전부 다 뭐이냐?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말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마치 2000년, 2500년, 300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우리 입에 해자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교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알면 하잖아요. 이 앞절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단공편이 다 끝나서, 이게 공예 단공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왕제편. 얘기 왕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제편이라는 것은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는가? 제풍년불사라고 나오네요.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제사 제자네. 풍성할 풍. 그 다음에 해년. 아니 불. 그 다음에 사치할 사자. 지금도 다 쓰이는 글자들이잖아요. 이게 제가 몇 번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조금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자녀들을요, 제 말 듣고 제가 저한테 속았다 세치고요, 한자만 좀 시켜봐. 공부는 잘해보라. 그리고 모든 언어들이, 영어도 그러잖아요. 분사구문, 능동태, 수동태, 시제, 과거 완료 다 한문이잖아요. 국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학에서도 뭐 미분, 적분, 부동식, 함수, 과학에서도 기화, 액화, 성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4분의 3 박자, 4분의 4 박자,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째요? 이렇게 알면 공부할 때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공예 다공했고 이제 왕제편을 보면은 제사는 어째요? 풍년이라고 해서, 풍년이 들었어 올해 근당에서 제사는 풍년이라고 해서 호사스럽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그거를 제풍년불사라 그래. 이 앞전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중국의 산동성에 살만한 교수 가족인데 상도 어째요? 우리같이 화스러운 상이 아니고 집에서 있는 응접실에 있는 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파인애플 놔두고 다른 거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놔두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요? 살아서 봉양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것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사는 풍년이라고 해서 호사스럽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사 빼고요, 풍년불사, 풍년에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또 흉년불검, 흉년에는 굶주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결론은 뭔 말이에요? 풍족할 때 비축해 두었다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쓰라 하는 뻔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제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나중에 비축을 해가지고 유정자로서 정치하는 사람이 뭐예요? 국민들이 편안하면 그거 정치예요. 예, 자기의 사리사욕을 따지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정치라고요. 정치가 다른 거 있습니까? 정사정에다 다스릴 치예요. 이거 뭐예요? 백성이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것이. 예. 근데 만약에 어떤 유정자가 그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깎아보죠. 왜? 백성들이 피곤하거든요. 본인이야 그대로 교도소 가고 아니면은 물러나불고 직위에서 해제한다고 하면 되지만 백성들은 찍었어요. 다시 물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정자를 말한 거예요.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요. 위정자의 사치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낭비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예. 가뭄이나 재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찌냐?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성군도 먹는 반찬 수를 줄였다고 해요. 예. 그리고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궁중의 전반적인 지출을 줄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째요? 엊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막 그 출장 가면서 돈 함부로 쓰는 겨. 대부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99%는 1%가 나와가지고 전체 99%를 같이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자 잘못해서 다른 사람까지 욕을 얻어먹는 이런 룰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돼야 된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속담에 흉년이 든 해일수록 흉년을 넘기듯 하고 식량이 남아올 때 없는 것처럼 하라.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